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네, 김 기자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또 어색하네요. 매번 어색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이크가 어색해요. 진행자를 김 기자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매번 모든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세요. 네, 요즘 김 기자와 제가 3월, 4월 특집을 책임지고 끌고 가고 있죠. 네, 지금 밀레니얼 창업과 관련돼서 로컬 창업에서 왜 밀레니얼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지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죽을 맛입니다. 아니, 왜 죽을 맛이라고? 편집장님께서 자꾸 컨텐츠를 늘리셔가지고요. 그거는 편집장의 일반적인 업무인데 그 저의 탓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글 쓰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네, 진행하세요.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라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거 재밌어요. 네, 저희 그래서 3월, 4월 밀레니얼 창업과 관련된 내용, 로컬 창업에 대한 내용, 밀레니얼 창업과 로컬 창업 같이 다루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려운 건데요. 3월 달에는 참 재미있게도 청주에 있는 여성 밀레니얼 로컬 창업자들의 이야기, 4월 달에는 나주에서 만난 남성 밀레니얼 로컬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의 눈에 뜨인 잡지가 있습니다. 텀블벅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네, 개간 시 바라의 최지윤 편집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잡지 명을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왜 대놓고 욕을 할까? 네, 그래서 제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고 띄워쓰기를 해서 네. 잡지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띄워쓰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욕처럼 말하고 있어요. 욕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욕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개간 씨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어느 이제 독자분한테 들었는데 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공식적으로 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죠? 혹시 표지만 포스터 만들어달라고 해서 막 붙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 분은 자기 상사에게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해드리겠다고. 어머.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어제 사실은 저희 비로컬 팟캐스트 애청자분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네, 물론 김영란법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닭갈비에 막걸리를 한 잔을 마시는데 닭갈비를 절반쯤 먹었을 때쯤에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가족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로컬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게 수준을 8금에 맞춰주세요. 이거 걱정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약간 좀 야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왔는데 이 용어는 8금이 아니잖아요. 한 15금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죠? 근데 요즘 초딩도 욕하지 않나요? 원래 욕은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기 때문에 항상 하죠, 어디서든지. 그죠. 근데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하기가 좀 참 애매한 겁니다. 욕이 아니에요. 잡지 명이에요. 국어죠, 국어. 네. 국어. 네. 사실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항상 전통을 이어주는 방송, 저희 비로컬 팟캐스트 항상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띄워쓰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개간 시 바라의 최지윤 편집장님이가 아니라 띄워쓰지 않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죠. 원래 우리 국어엔 띄워쓰기가 없습니다. 그죠. 띄워쓰지 않아도 되는 게 옛날엔 우리나라 말도 중국어처럼 성조가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할 때 나란 말씀이 중교에다가 여기 보면 옆에 점 같은 거 막 동그라미 같은 찍혀 있잖아요. 그게 성조를 말하는 건데 그 성조에 따라 이야기를 하면은 소위 우리나라 말들은 형태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라든가 어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분절이 되기 때문에 띄워쓰기를 할 필요가 없었대요. 네. 그런데 그 성조가 사라지면서 띄워써야지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성조가 지금까지 현대어에 남아있는 게 장음과 단음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띄워쓰기 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전통적인 우리말은 띄워쓰기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간 시 바라는 띄워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개간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해도 되죠. 밝은 방송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어떻게 왜 이런 그 좀 난해하게 읽기 난해한 그런 잡지를 만드시게 됐는지.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씨앗 키트를 같이 받아보고 본인이 씨앗을 발화시키는 잡지이기 때문에 씨바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씨바라 맞으니까 씨바라로 쓴 거죠. 그 왠지 왜 이렇게 저기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30초 동안 마음의 상처가 좀 좋은 얘기인데 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본질적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네이밍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무언가 발화한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내 꿈일 수도 있고 내 계획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같이 가져가고 싶었어요. 네. 그 부제가 도시농업 매거진이거든요. 네. 도시농업이다. 네. 라는 건데요. 왜 도시농업 매거진을 창간을 하시게 된 건지. 이게 일단 제가 도시농부고요. 도시농부기 때문에 도시농부 매거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 자체로도 이거를 창간하기까지 계기가 굉장히 좀 스토리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흔히 도시에 살고 있고 전 서울 토박이에요. 네, 서울 토박인데 이제 도시에서 쭉 산 사람이죠. 근데 항상 니즈가 있어요. 뭔가 농업 활동을 하는 곳에 가면 되게 부럽다. 그럼 저도 집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실제로 파종이 뭐 이제 부추, 상추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브류도 이제 될까? 해서 파종을 시켜보니까 또 돼요. 근데 제가 심지어 농업이 아니라 실내에서 파종을 시키는데도 제가 그 당시에는 오피스텔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에서 파종이 되네? 혹시 감자나 당근도 키워보고 싶은데 될까 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찾으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책방에 가게 됐는데 책방에 다 원예 잡지, 월간 농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대농장 위주. 뭐 그리고 특집편으로 뭐 도시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잠깐 전원주택, 뭐 마당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의문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실내에 사는 사람 위주의 이런 세분화된 잡지는 없는 거지? 그럼 내가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파종시켰던 것들을 좀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래서 매달 씨앗을 같이 보내줘서 그러니까 이 매달이 아니구나.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개간지별로 계절에 맞는 심을 수 있는 실내에서 파종 가능한 씨앗을 보내줘서 이 받는 사람들도 책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런 키우는 것들에 대한 희열들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만들어 본 게 이제 개간 씨바란 거예요. 근데 가드닝의 수준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잡지를 창간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설명 들을 때에는 이게 가드닝으로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집장님이 생각하는 농업은 뭘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야 농업이 무조건 땅 넓은 데서 닭 키우고 뭐 그거를 재배해서 팔고 도시 사람들한테 파는 거였잖아요. 그 도시 사람들은 그걸 먹고. 근데 이미 도시들이 점점 커졌단 말이에요. 서울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사실 농업 위주의 밭들이 있었대요. 예전에는.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또 말들 키우던 데였고 뭐 강남만 해도 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들 다 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도시에서 산다고 해서 농업에 대한 뭐 갈구 이런 나도 뭐 키우고 싶다 이런 갈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농업이라는 게 뭐 단순히 이렇게 작물을 파생시키고 그거를 이제 팔고 먹고 이런 위주였다면 저는 요즘 세대의 농업은 이게 경험 공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 책을 받아보면서 키트를 받으면서 본인이 씨앗을 발화시키고 키움으로써 본인이 먹어도 되고요. 실제로 식용작물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본인이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거를 볼 때 내가 루꼴라를 이번에 발화시켰네. 루꼴라는 우리나라에 루꼴라 재배한 데가 있나? 혹은 뭐 사과를 재배한 데가 있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다른 지방 쪽에 있는 상품들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 농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이나 이런 체험 활동 쪽으로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좀 내가 먹는 작물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 지역에서 오는구나를 자연스럽게 알면서 저는 그런 표현을 좀 랜선 농업 활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승기였나? 옛날에 네.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딸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실제 딸기가 열린 걸 보고 좀 놀랬던 표정을 지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농업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먹고 있는 게 먹고는 있고 맛은 있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씨앗 발화하고 이게 또 계절별로 셀렉된 씨앗들이 다른 것들을 이제 매 간지별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키워보면서 그럼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농장에서 재배를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꼭 뭔가 농업을 내가 키운 걸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저는 요즘 농업의 약간 새로운 시각적인 새로운 새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최재훈 편집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 농업은 농업 경험. 네. 네, 그게 일단 도시 농업은 농업 경험에서 출발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상품성이 있는 게 농업이다. 그러니까 업에 제가 관심을 두고 말을 하게 되니까 상품성을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내가 재배한 걸로 내가 내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 네. 라든가 이거를 하다못해 옆집에 팔아서 100원이라도 벌었어. 네. 이게 이제 업의 기본, 비즈니스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지금 개간시 바라에서는 농업 경험을 갖는 게 도시 농업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팔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재화도 너무 많고. 근데 저는 그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본인이 본인 정신을 가꾸면서 일종의 씨앗 발화하고 키우고 그런 거에서 정신적으로 조금 힐링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것 또한 이 사람한테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꼭 상업적으로 돈을 100원을 가져야 뭐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이야기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질주의 세계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탈물질주의로 가게 되면은 소위 가치 소비를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콩나물을 재배를 해서 옆집에 100원 받고 팔았다, 뭐 500원 받고 팔았다의 의미보다 콩나물을 키우는 경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맞아요. 이게 더 뭔가 그 주요한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 키트 잡지를 구상하시게 된 뭐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그 임원동에 작업실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양옥이어가지고 마당이 작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처음에는 뭐 작게 시작했죠. 작게 심어보고 키워보고 했는데 근데 그런 재미들이 굉장히 제 삶 속에서 즐거운 루틴으로 작용이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동물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뭔가 동물은 제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같아요. 요즘 동물이 사실은. 근데 식물은 물론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만 동물보다는 조금 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성장을 하면서 저 또한 제가 이 친구한테 주는 뭐 물이라든지 걸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제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같이 들거든요. 얘가 내가 없으면 죽잖아요. 식물이 시들거나. 그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느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책도 받아보면 너무 좋겠지만 같이 뭔가 함께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느꼈다 싶어가지고 키트 잡지를 만들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식물을 요새 키우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네. 화분을 처음엔 진짜 작은 다육이 같은 걸 키우기 시작하시다가 어느 날은 이제 좀 큰 고무나무를 선물을 받으셨다고 되게 기쁘게 가져오시 기르시다가 제가 청소를 하다가 그 가지를 한번 꺾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거의 무슨 대역 죄인 된 것처럼 저를 엄청 크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지를 하나 꺾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말했는데 엄마가 약간 자식을 잃은 것처럼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식물을 가까이 두고서
이렇게 내 친구처럼, 그러니까 강아지도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하듯이 여기 표현을 보면 반려식물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생명체로서의 가치를 되게 크게 두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생명이잖아요. 이제 동물하고는 또 다르지만 어쨌든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또 주는 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요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네네. 때문에 또 원룸 이런 데 살잖아요. 근데 원룸에서 사실 부추 키울 수 있어요. 파도 키울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나 원룸 사는데 나는 고시원을 사는데 식물을 누가 줘서 키워봤어. 근데 항상 죽어.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키우면 안 되나 봐. 난 내 잘못이야. 라고 치부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안내서일 수도 있어요. 네. 당신이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생육 환경만 잘 조절해서 맞게 해주면 본인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주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뭐 동물도 잘 못 키우지만 식물도 잘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작은 화초 같은 거 키우다가 다 뿌리가 썩어서 죽어나가고 막 이랬는데 죽은 식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치우고 내버려뒀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아름답게 버섯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환경은 이런 균류, 버섯을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 버섯을 키워야 되나? 이렇게 막 버섯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찰나에 저희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다 그걸 보고 기겁을 하면서 다 내다 버리시고 방을 대청소해 버린 바람에 환경이 바뀌어 버렸는데요. 버섯. 네. 버섯은 보통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하방이셨나 봐요. 네, 뭐 반지하 생활도 해보고 그러긴 했는데 그러네요. 반지하였어요 그때 당시에. 네.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버섯이 실내에서 집에서 자란다는 얘기는 애니메이션에서만 본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 옛날에 그 노다메 칸타빌레인가 그거 보면은 집에서 버섯이 자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게으른 거냐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곤 했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의 삶이 투영이 돼서 상당히 좀 저 혼자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었습니다. 나 게으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버섯이 도시농업에서 채산성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도시농업에서 지금 상품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상추고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버섯인데 상추의 경우에는 실제로 도시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식물이거든요. 맞아요. 하다못해 모든 음식에 데코레이션을 위해서도 상추 한 장 깔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상추는 뭐 거리가 먼 농장에서 재배해서 오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때그때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도 된다. 그래서 상품성이 있다. 채산성이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시에서 도시재생 그 씬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유휴 공간, 즉 지하나 반지하 뭐 이런 곳을 활용해서 도시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추와 버섯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에서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작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도시농업은 상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가능성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독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론 밭을 뭐 전원주택이나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감히 예상하는데 아마 아파트나 빌라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분들은 일단 좀 공간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뭐 맞죠. 자기가 키운 거를 또 그 수확해서 팔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공간 제약이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파는 거는 좀 저한테는 좀 약간 먼 이야기 같았어요. 네. 근데 편집장님께서는 그러면 실내에서 식물을 이런 것까지 파종하고 길러봤다 아니면 기르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저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 누가 집에서 파인애플을 재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손 하나마디만한 그 열매가 맺힌 모습 그런 이렇게 자라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놀랬던 게 파인애플 하면 진짜 너무 커가지고 그 이렇게 밀림에서 따는 그런 것만 상상을 하다 이제 집에서 파인애플이 자란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충격인데. 편집장님께서는 어떤 것까 이런 것까지 길러봤다 아니면 지금 뭐 새로운 걸 기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내에서 기른다는 것 자체가 좀 한계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요즘에 최근에 인삼 심어봤어요. 네? 인삼이요? 네, 인삼. 인삼을 심어봤고 인삼 모종을 제 친구의 외 삼촌께서 주셔가지고 좀 머네요. 주셔가지고 인삼을 심어봤어요. 8뿌리 심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충주에 사는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선물을 하늘마라고 아, 마요? 마가 하늘에서 열리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땅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마라고 해서 열매처럼. 근데 그게 되게 좋대요. 그런 자연광장에. 그래서 그거 최근에 이제 심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인삼 심어봤고 그리고 또 뭐 심어봤지? 양귀비. 그 아, 마약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관상용으로 따로 요즘 나와요. 아, 그렇구나. 왠지 이 잡지에서는 마약을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 같은 동남아의 그 골든 트라이앵글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마약을 재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건 불법이에요, 편집장님. 아, 저 불법 안 좋아합니다. 불법은 하지 않아요.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 좋아하고요. 아, 근데 양귀비를 실내에서 이렇게 재배할 수 있게 따로 나오는군요. 이렇게 관상용. 관상용 꽃처럼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 한번 파종시킨 거 있고 또 실제로 꽃까지 핀 거 지금 키우고 있고 예, 그렇게 키워본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예. 오, 되게 생각보다 그 기를 수 있고 파종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네. 저는 지금 주거가 지금 북촌에 살고 있는데 네. 북촌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베란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베란다는 없고 그 대신 창문을 열면 그 창문에 딸린 그 미니 베란다가 있어요. 아, 거기에서 파종을 시키고 키우고 하는데 오. 이번에 페퍼민트 키우고 있고 다양하게 워낙 다양하게 키워가지고 조금씩 이것저것 다양하게 키우다 보니까 꽃도 잘 자라고요. 지금 제라늄 꽃 키우고 오. 있고 아네모네 그런 것들 키우고 있는데 잘 자라요. 예. 오, 그럼 생각보다 진짜 잘 자라는군요. 그러니까 보통 실내 식물 하면은 진짜 안 자라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알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면 진짜로 다 한계 없이 기를 수 있다는 거를 예. 증명을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좀 바람 같은 건 좀 자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좀 지금은 요즘은 좀 날씨가 좀 괜찮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창문 같은 거 좀 환기 잘 시켜주고 하는 편이죠. 네. 네. 근데 뭐 키우시는 것들 있으세요? 버섯? 이게 뭐야? 갑자기요? 아니 근데 저는 모르는 작물 이름이 나서 제라늄 아네모네 그러니까 제라늄 꽃은 조그맣고 예뻐요. 아 저는 그게 무슨 방사능 물질 뭐 이런 건가? 그리고 아네모네는 이름이 네모네? 뭐 이런 새로운 신문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누구한테 죄송한 건데? 아 근데 되게 키울 수 있는 게 진짜 많아가지고 지금 딸기 키우고 있다 맞다. 오, 딸기도 딸기. 키워요. 이승기 씨가 마트에서 온다고 했던 딸기 키우고 있는데 예. 그리고 토마토도 사실 되게 다양해요. 잡잡이 토마토라는 것도 있고. 잡잡이 토마토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동글동글하고 조금 이렇게 우악스럽다 해야 되나? 잡잡이 토마토. 오, 신기하다. 잡잡이 토마토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먹을 수 있어요. 방울토마토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방울토마토도 있고 그리고 일반 토마토도 있고 그래서 토마토 종류 되게 많기 때문에 고추 종류도 되게 많고요. 이래가지고 네. 저는 식물을 고양이를 길러가지고 캣그라스라고 애들이 털을 먹으면 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키워서 그 고양이한테 먹였는데 너무 열심히 뜯다가 엎으셔가지고 이제 저 세상을 가셨고요. 식물이 저 세상을 가셨어요. 네. 그리고 놀랬잖아요. 아니 고양이가 아니고 식물이 여기 반려식물이시니까 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바지를 좀 키워서 먹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제가 음식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 바지를 키워서 먹으면 바질 같은 것도 금방 시들잖아요. 따고 나면. 맞아요. 근데 그게 직접 길러서 먹으면 바로 따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싱싱하고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바질에 대한 약간 열망이 있어요 지금은. 바질 진짜 추천. 바질이랑 루꼴라 추천. 아, 둘 다 피자 재료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바질이 진짜 저도 바질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오. 수확을 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바질 페스토도 바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딴 바질로 스테이크 하면 진짜 맛있어요. 오. 바로 딴 로즈마리로 스테이크 하면 너무 맛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돼지고기 있잖아요. 네네. 왜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 사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또 이렇게 집에서 실내 농업을 하면서 제가 직접 도시농부가 되면 또 돈을 또 아낄 수 있는 게 우리 청년들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요즘. 네네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실직자들도 그쵸. 네네. 많고. 근데 이제 스테이크, 그 돼지고기 이제 목살이나 삼겹살 말고 앞다리살, 뒷다리살은 좀 싸요. 마장동 가면 막 한 몇천 원 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사다가 한 1일 전, 이틀 전에 올리브유랑 올리브유를 바르고 허브류 있죠. 네네. 키운 허브류 따가지고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숙성 기법에 네. 이 집에서 키운 식물이 들어간다는 네. 말씀이네요. 네, 거기에 이제 허브 이렇게 넣고 후추, 소금 해서 한 1일? 냉장고 1일에서 2일 정도 숙성을 하면은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고급 어디서 먹는 목살 같이. 저는 그거를 제 실제 친한 친구랑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호텔에서 20년 했던 주방 이제 셰프님한테 여쭤봤는데 실제로 셰프님들도 그쪽 호텔에서도 많이 올리브유 기름으로 네. 고기를 코팅해서 좀 좋게 만드는 거는 네네. 하신다 네네. 하더라고요. 마리네이드 한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재워서 먹으면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 약간 연육작용 같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무조건 상품성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량 재배되는 것들도 살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죠. 아, 이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실제로 마켓컬리 같은 데 보면은 로즈마리, 뭐 바질 이런 것들은 소량만 딱 그 플라스틱 케이스에 팔아요. 뭐 네네. 50g, 100g 네. 단위로. 근데 뭐 만약에 집에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당근마켓에 파셔도 되죠. 뭐. 자유죠. 뭐.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 당근마켓에 파시면 되죠. 오히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면은 포장 용기 같은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네, 그죠. 오셔서 바로 여기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오. 그러니까 뭐 아예 뭐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파 같은 거는 너무 크지만 허브류는 사실 마켓컬리에서도 20g, 30g 단위로 팔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럼 마켓컬리가 아니라 마켓시 봐라. 이렇게. 네. 아, 근데 실제로 지금 요즘 오프라인 공간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씨앗 상점을 해가지고 화분들 키트랑 이런 재채기랑 이렇게 잡지 나온 것들하고 팔면서 오프라인 공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생각한 게 이제 티셔츠를 만들어야겠다. 티셔츠를 입고 팔아야겠다 해서 18위로. 네? 방송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씨앗을 판매하는 거니. 네, 18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죠. 왜 이렇게 저도 웃음이 나서. 네. 여튼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저는 계속 그 기대도 크지만 약간 좀 이 진도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의 숫자를 보면 경제적 가치를 넘어가는 내재적 가치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펀딩을 하셨는데 200%잖아요, 지금. 아직 펀딩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맞아. 222%. 오. 제가 못 보던 사이에 더 올라간 거네. 네. 222%. 네. 네. 이 펀딩 종료일이 4월 28일인가로 아직 열흘. 아니에요. 넘게 다음 남았네.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네,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네네네. 이 정도면은 원래 예상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주고 있는 거고, 이런 걸 원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 가치 이상의 내재적 가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다라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편집장님도 이거 잡지 만들어서 팔아서 뭐 수익을 원해서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없어요. 그냥 비싼 취미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이 펀딩 자체가. 아니요, 책 만드는 거. 책 만드는 게. 노동자의 입장으로서. 실제로 그 작업실을 운영하셨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디자이너로서 관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같은 시간 동안 노동해서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시잖아요. 상상 초월이죠. 네. 되게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아, 디자인을 오래 했고
그렇죠. 잡지를 다 디자인해서 만드실 수 있는 정도면은 네, 그쵸. 저는 일단 원래는 웹 IT 쪽에 있는 디자이너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뭐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뭐 웹사이트 만들고 주로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 면에서는 사실 그게 낫죠. 같은 시간 대비 훨씬 네. 건방져 보였나? 네. 근데 아무튼, 그 네. 편집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요즘에 친환경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밀레니얼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에 관련된 키워드들에 특히 이게 MZ 중에서도 밀레니얼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내가 직접 농산물을 만들고 식물을 키운다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네네. 친환경에 관심이 있고 내가 뭔가 그런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나한텐 조금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주시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 이 키트 잡지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키트 잡지라는 데에서 그 보내주시는 그 화분도 다 분해돼서 없어지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네네. 이제 그런 내가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보고 싶었지만 어려워했던 밀레니얼들에게 일로 와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왔어요. 맞아요. 일단 조금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재밌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야 하거든요, 뭐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재밌는 사람이면 좀 만나고 이런 성향인데 이게 약간 은근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혹시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 저 초딩 때는 문방구에 미스터 K랑 와와109라고 아 저도 많이 사서 왔어요. 그 문구 잡지 유치한 그 잡지 세대거든요. 네. 근데 되게 평소에도 유치한 걸 좀 좋아하고 재밌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 잡지를 어렸을 때 약 2,000원 정도 했는데 그걸 이제 매달 기다렸어요. 또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24일에서 28일 정도에 좀 나와요. 네네. 그리고 그때 나오는 거 싶으면 문방구 가서 이제 사는데 거기 이제 안에 3D 편지지 같은 걸 본인이 직접 오려서 만들고 뭐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겪은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이 잡지를 봤을 때 단순히 글로 소비되는 것만 아니라 이거를 이 사람을 받아봤을 때 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이 키우는 경험들을 좀 이런 본인도 이거를 발화시키고 싹을 틔우는 걸 통해서 좀 경험을 같이 공유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저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요즘에 SNS라는 게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스타 태그로 뭐 시바라 파머스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키운 것들을 올리고 공유함으로써 또 사람들이 해시태그 들어가면 쫙 나오잖아요. 네네. 똑같은 걸 받아서 이 사람 벌써 이만큼 키웠다. 저렇게 키웠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커뮤니티성도 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싶은 거죠. 각자 키우지만 또 같은 식물을 같이 기르고 있다는 느슨한 연대의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물론 잡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글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경험도 같이 공유한다면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경험을 공유하는 잡지. 네. 경험 네트워크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한 이게 또 새로운 형태, 가치 사슬의 형태로 네. 느슨한 연대로 표현되어지는.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제 키우다 보면 이게 애착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내가 먹는 재료 하나하나 얘가 어디 유명할까? 이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한 것들 되게 많잖아요. 청송사과, 뭐 논산 딸기, 뭐 이런 것들을. 또 지역적인 관심에도 자연스럽게 좀 가게 되는 루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식물이라는 게 자라는 환경마다 맛이 다르고 생긴 것도 약간씩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과를 먹었는데 뭐 청송사과, 대구사과 어떻게 다른가? 궁금한 사람들은 또 따로 사다가 먹어볼 수 있는 또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또 한국에서의 배 있잖아요. 네네. 그 배는 해외에 나가면 또 없어요. 그런 배가.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에서 좀 짧게 살았는데 러시아에 있을 때는 배 하면은 우리가 서양 유화 작품에서 보는 이런 표조박처럼 생긴. 네네 그런 배라고 오. 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완전 둥그런 보름달 같이 생긴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역적마다 다르고 이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배를 보면 이건 배가 아니라고 그런대요.
아, 맞아요. 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배랑 생긴 게 다르고 크기가 달라서 네. 그리고 껍질을 까서 과즙이 줄줄줄 흐르는 거 보면 이건 배가 아니야. 멜론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맞아요. 어. 그 이유가 토양 때문이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같은 씨앗을 우리나라에서 심으면 배가 그렇게 열리는데 아. 다른 나라 가서 심으면은 표주박처럼 열려요. 크기도 작고. 맞아요. 그리고 귤도 우리나라 귤 껍질 굉장히 말랑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해외에서는 굉장히 단단해요. 오. 네,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전 되게 놀랬던 게 예전에 이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날 좋은 5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냥 그 짧은 기간 그냥 1박 2일 갔다 오자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불가리아에 지내고 있었고 불가리아에서 그리스는 되게 가까워가지고 한 한국 돈으로 7,000원이면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오. 뭐 진짜 그렇게 좋은데 싸다. 그 버스 아니에요 그거? 아니 비행기로. 그러니까 라이언에어라고 그 유럽 저가항공사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7시 출발, 뭐 6시 출발을 끊으면 네. 그리스에는 한 7, 8시 도착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행을 바로 하고 저는 그래서 다음날 오려고 했어요. 왜냐면 거의 부산 가는 거리다 보니까. 아, 네.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길에서 과일 장사들이 있어서 막 귤도 팔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테네 거리에 귤나무가 정말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진짜 딸 수가 있어요. 오. 먹어도 된대요. 오.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일종의 좀 약간 안 먹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을 가끔 다른 사람들도 봤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 도시는 굉장히 농업이라는 활동이 이렇게 가로수길에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인 도시를 가봤죠.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우리는 비록 그렇게까지 가깝게 농업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 잡지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는 좀 좁혀줄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바꿔 말하면은 도시에 살고 있는 특히 대도시에 살고 있는 밀레니얼에게 지역, 지방, 로컬을 연결해주는.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느슨한 연대로서 같은 밀레니얼끼리 같은 취향이 맞는 밀레니얼끼리의 네트워크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재적인 더 깊게 들어간 내재적인 의미는 농촌과의 연대감을 주는 그렇죠. 그런 심리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환경이 뭐 원룸이나 뭐 원룸도 작잖아요. 네. 빌라나 아파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사실 환경 때문이지 뭐 나는 식물 키우면 다 죽어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 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없애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도시농업 하면은 전 지하철역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지하철역에 이렇게 무슨 팜?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메트로팜. 네, 메트로팜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식물들을 기르나요?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거기 이제 7호선 라인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 보니까 상추류, 허브류가 많았고 그리고 그 이제 앞에 자판기에는 네. 그 거기서 재배한 샐러드랑 샌드위치 이런 것들에도 공산품을 팔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네. 그런 산업 구조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왜 저런 게 왜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매거진이 나중엔 될 수 있을 것 그죠, 같다는 그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다양하게 이제 취재 폭을 넓히다 보니까 저희 잡지는 또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식물 그리는 예술가분도 인터뷰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매개체로 어떻게 이게 파생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저희는 오히려 또 식물 많이 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취재 가지 않거든요. 반대로 이제 식물을 잘 모르는 사람도 저희는 취재를 해요. 실제로. 왜냐면은 이게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오히려 못 기르는 사람들을 인터뷰한다? 그 개념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건 모르겠어요. 보통 농업 잡지들을 보면은 뭔가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일종의 우리 사회에 좀 솔직히 말해서 뭐 식물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 죽여버린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좀
만드는 것도 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남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에 전 좀 관심을 가져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이라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 잡지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일종의 B급 감성의 도시 농부 잡지 같아요. 저희 편집장님도 식물을 계속 죽여서 버섯을 길렀다는 분으로 인터뷰를 좀 해보시면 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네. 왜 머쓱해하세요? 그 말을 잊었어요.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 근데 되게 흥미로웠어. 아까 버섯을 이제 뭐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오셨다는 얘기 듣고 그것도 자연 재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인공적인 게 아니라 너무 신기했어요. 드시진 않았죠? 그러니까 먹어보기 전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커져서 이걸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직전에 어머니한테 발각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집에서 버섯이 나올 정도면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해석이 된 거죠.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게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았니 뭐 이런 느낌. 너무 신기하다. 무슨 색이었어요? 그 약간 노란색 기운이 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저도 집에서 신기해요. 버섯이 났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일부러 재배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식용 아닌가요? 맞아, 그렇게 맞아. 재배하는 건? 근데 버섯이 이렇게 자라는 게 신기해서 제가 청소도 안 하고 얌전히 이렇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리마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징그러워서 좀 있기 좀 애매하게 했지만 저는 거기 침실로 쓴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버섯이 자라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도시에서 양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서촌 갔는데 서촌의 어떤 카페에서는 벼를 재배하세요. 별을요? 네. 오. 그 앞에 카페 있고 옆에 이제 작은 화단에서 벼를 재배하세요. 쌀을. 그럼 거기는 매년 5월쯤 되면 모내기 하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전 되게 신기해서 이거 쌀이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러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나오셔서 진짜라고 이래서 오. 몰랐다고 너무 신기하다 이래서 그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양봉은 들어봤는데 벼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신기하다. 네. 사실 서울에서도 벼가 재배가 됩니다. 그죠? 되죠. 될 것 네. 같아요. 그 쌀을 수확해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지금 대박 나고 있는 게 성수동에 있는 아, 그래요? 네. 너무 얼마 전에 좋다. 네이버 광고 통해서 대박 났잖아요. 한강주조 막걸리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먹고 싶어요. 맛있습니다. 참고로 그 도수 9도짜리가 더 맛있습니다. 6도짜리보다. 이름이 뭐예요? 한강주조 막 나루생 막걸리. 네, 나루 막 생막걸리예요. 가봐야겠다. 네, 대박. 일단은 향부터가 죽여줍니다. 아 정말요? 네. 너무 궁금하다. 그게 6도짜리는 온라인에서도 그 전통주 이런 데 파는 데서는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도짜리는 잘 모르겠어요. 9도짜리는 너무 맛있어서 품절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구도가 맛있구나. 네, 전에 한번 제가 구했는데 저희 김혜령 에디터한테 뺏겼죠. 제가 다 먹었습니다. 난막이 짱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난막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한 네. 파종시킨 부추들 잘라가지고 전 부쳐 먹으면 짱이에요. 한강주조가 이제 막걸리를 잘 담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원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뭘 만든다는 거는 더 많은 가능성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박원순 시장 계셨을 때 이 벼재배 했잖아요. 광화문에. 네네네. 실제로 봤는데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되네? 되는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너무 그때 기억에 남아서 서촌에 있는 그 벼재배 하시는 사장님도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 전체 공정을 잘 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막걸리 내가 벼부터 재배해서 담는다. 맞아요. 그거 한번 가을 겨울에 취재 가볼까? 아니, 편집장님 나중에 집에서 모내기 하고 계시는 거 아니신지. 진짜 재밌겠다. 이게 그 막걸리가 나오는 막걸리의 날은 10월 10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햅쌀로 담은 막걸리가 제일 맛있대요. 역시. 네, 그때쯤에 이제 벼를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재밌네요. 6개월 프로젝트에서 봄에 네. 파종해가지고 파종해가지고. 가을에 걷어서 막걸리 만드는 거. 이것도 너무 좋다. 네, 이 개간지에서 담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직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직하시려고. 그러면 어디 가면 이렇게 개간시 바라에서 벼재배를 담당하고 있는 윤유식 기자입니다. 이거 취재를 가게.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네. 환영이죠. 말할 게 없어요.
그럼 편집장님께서 이 개간시 발화를 통해서 네. 최종적으로 좀 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신지. 일단 기회가 주어진다면 행사 한번 같이 도시 농부들과 모이는 행사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더 이상 이게 뭔가 식물을 키우고 뭔가 재배하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일단 저희 이제 잡지가 봄, 여름, 호, 가을, 겨울로 이렇게 두 계절을 쪼개서 이제 씨앗하고 가드닝 키트를 보내주잖아요. 책과 함께.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받아보시면서 조금 좀 어렵다 하는 식물 시갈못이야 아니면 식물 저승사자야 하는 분들이 조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 전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네네. 네, 오늘 꽤 오랜 시간 동안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요. 네. 다음번에 또 발간하시면 오셔서 아, 너무 좋죠. 예,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잡지를 받아보고 어떤 피드백이 올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혹시 사람과 산이란 잡지 아세요? 네네네. 거기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오. 만화 연재를 했어요. 한 3년간 했는데 네네.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알고 지내던 기자 언니가 있는데 장보영 기자라고 지금은 런트레일러나 거기로 이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 언니가 요번에 이제 아무튼 산 시리즈 책을 냈거든요. 그걸 내면서 조금 5세까지 찍었대요. 오. 되게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언니가 이제 저한테 저에 관한 글을 이제 인스타에 한번 올려주셨는데, 이제 저란 사람을 한 10년 동안 보면서 워낙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던 친구라, 이제 잡지도 굉장히 B급 정서에 좀 되바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쓰셨는데, 저는 근데 그 되바라지는 게 좀 전 되게 좋거든요. 그런 되바라진, 막대 먹은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거에서 일단 한 점, 경고장을 주는 느낌? 뭔가 도전장을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냥 앞으로 좀 제 색깔을 좀 유지하면서, 저희 색깔을 유지하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하는 팀원 분들 중에 이제 비디오 트럭 정광석 대표님이 네네. 계세요. 근데 그 영상을 이제 담당해 주셔가지고 찍으셨는데, 그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네.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네. 네, 오늘 즐거운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도시농업 매거진 개간 씨 바라의 최지훈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바로 화이팅!